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최근에 성희롱, 성추행 이런 이슈가 다시 미국 사회에 강력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성범죄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지만은 요즘 사건들을 보면 그 내용이 지금까지 나온 것과는 사뭇 다른 성격이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해 인물들이 영화계나 방송계의 아주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내노라 하는 영화 배우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앵커 워먼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송과 보상 합의에는 수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건이 적나라하게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힘 있는 자들이 여전히 추악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독성문화, toxic culture가 이 사회에 가득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팍스뉴스의 최고 스타 방송인인 빌 오레일리, 여성 출연자에 대한 성추행으로 무려 3,200만 달러의 보상 합의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파렴치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팍스뉴스사는 그에게 오히려 1억 달러의 고용 계약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정의라든가 윤리라든가 준법, 상식과는 큰 거리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에 특히 문화계에 만연한 추악한 사건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로 뉴욕타임스가 폭로한 내용들입니다. 보수계 언론인 팍스뉴스의 최고 스타 앵커인 빌 오레일리, 그는 이 방송에서 2004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지난 13년 동안 최고의 시청률을 계속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광고 수입을 올렸고 그의 정치권에서의 권세에는 누가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불러놓고 사대질을 해가면서 따질 정도의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보수계 시민들이고 이들의 시청률 때문에 광고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의를 부르짖던 방송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의 주변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거듭해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금년도 4월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 그가 2017년까지 모두 5명의 동료 여성 방송인들에게 추잡한 전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언어 폭력 등으로 성추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송을 위협하니까 보상 합의금으로 무려 1,300만 달러를 내놓았었습니다. 이 합의금은 팍스뉴스에서 부담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폭로가 지난 1월에 있었고 팍스뉴스 측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달 2월에 빌 오레일리에게 방송 계약을 연장해 줬습니다. 계약금이 무려 1억 달러, 1년에 2,500만 달러씩 4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웬만한 스타 운동선수가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서 광고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60개의 광고가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그가 팍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금년도 4월의 일입니다. 그 전에 바로 전에 팍스뉴스는 그 회사의 회장인 라저 아일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렀지만은 이 돈 잘 벌어들이는 빌 오레일리에게 1억 달러까지 주면서 방송 재계약을 연장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가
바로 이달 들어서 10월에 또 다른 그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팍스 뉴스에서 오랫동안 법률 자문으로 출연을 했던 리사 와일에게 무려 3,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주고 성추행 사건을 합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뭘 얼마나 잘못해서 그랬는지 확실치 않지만 여하튼 3,200만 달러라는 거금을 그가 피해 보상금으로 주었습니다. 이런 추악한 사건들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의 시에 가해자 피해자가 사인을 하게 되는데 소위 Non-Disclosure Agreement라는 걸 합니다. 합의금을 줄 테니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 침묵을 지킨다. 그런 계약입니다. 보통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소송에 나가면 온갖 추악한 사실을 다 또 재현을 해야 되고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이걸 피하고 또 돈을 듬뿍 준다니까 보통 침묵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3,200만 달러의 거금을 받고 침묵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가해자인 빌 오렐리의 태도, 그는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중상모략이다 하고 오히려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은 수십 년 동안 방송에 있는 동안 아무도 성문제로 시비를 당한 적이 없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팍스 뉴스에서 동료로 한동안 근무를 했고 지금은 NBC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맥인 켈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 토론회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던 바로 그 여성 앵커입니다. 그녀가 어제 자신의 방송에서 그건 거짓말이다. 바로 내가 시비를 걸었지 않느냐라고 또 폭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전에는 헐리우드의 대부라고 호칭이 되는 하비 와인스타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물 영화 제작자인데 장기간 수십 명의 영화 배우를 성추행, 성폭행까지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는 아카데미상 후보로 올랐던 여배우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캘리포니아, 뉴욕 등지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의 주검찰청은 이 인물과 그의 회사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하지 않느냐, 또 여성에 대한 민권을 위반했지 않느냐, 이 여부를 수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영화라든가 방송, 가장 우리 주변에 중요한 이 사회 문화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계에 추악한 성범죄와 야합과 침묵과 돈과 권력이 난무하는 독성 문화가 지금 만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자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0월 24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원이 오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주 상원에서 통과된 총 4조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합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예산안이 전체 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은 지난 19일 찬성 51표, 반대 99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5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대홍수가 앞으로는 5년에 한 번꼴로 뉴욕을 덮치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된 이 보고서는 이는 일종의 경고라며 앞으로 해안시설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해수면 상승과 향후 허리케인의 경로 변화에 대한 예측치들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 근거해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파괴적인 폭풍과 홍수, 산불, 가뭄 등이 더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미 납세자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회계감사원이 어제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어제 배포한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연방정부가 지출한 재난지원을 위해 3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의 세계 허리케인 재난지원액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소폭 상승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달 들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하버드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3% 하락한 42%를 기록했습니다. 반대율은 58%에 달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의문의 연쇄살인이 벌어져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사이 템파 북동부의 세미놀 하이트 지역에서 20에서 30대 남녀 3명이 누군가가 근거리에서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자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버스를 이용한 뒤 홀로 거리를 걷다가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리고 쿡카운티가 아마존 유치를 위해 약 20억 달러의 각종 세금 혜택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에는 세일즈 텍스와 프로퍼리 텍스 그리고 추가로 2억 5천만 달러의 고용훈련 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감되는 아마존 유치에 나선 도시는 약 240개에 달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쿡카운티 셰리프가 시카고 남부 범죄 다발 지역 순찰 지원에 나섰습니다. 쿡카운티는 어제부터 약 70명의 셰리프를 구레샴 지역 등 범죄 다발 지역 순찰에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순찰 강화와 함께 경찰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어제 공식적인 재선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라우너는 낙태 이슈 등으로 공화당 내 보수계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어 그의 재선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어제 비디오로 된 메시지에서 자신의 약속이 일부는 성공적이었으나 일부는 실패였다는 점을 자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하루 내내 0.5인치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6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9도. 목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56도, 밤 최저 46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51도, 밤 최저 37도입니다. 잠시 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이